미국이 하필 지금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을 이스라엘 방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26년 벌어진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미국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군사 충돌이나 개입을 일으킨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로 석유, 무역로 혹은 특정 산업 보호가 주요 원인이었죠. 미국의 군사행동 중 가장 많은 경제적 명분을 가진 분야는 중동의 석유 자원 확보 및 통제였습니다. 1953년 이란 쿠데타 당시 이란의 정치가이자 민족주의 지도자 모하마드 모사데그는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란 석유 회사의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고 하자 미국 CIA와 영국이 모사데그 총리를 축출하고 친미 팔라비 국왕을 복위시킨 쿠데타 사건이 있죠. 당시 아이젠하워 취임 후 친소 공산화의 도미노 이론을 빌미로 미국이 개입한 겁니다. 팔라비 국왕이 복귀하면서 석유 국유화는 무효화되었고 영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이란 석유 지분을 획득하였죠. 이후 1979년 이란 내 반미 감정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2013년 CIA 문서를 통해 쿠데타 배후였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9.11 이후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명분으로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2003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이 9.11을 감행한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고 핵, 생화학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반미 성향의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친미 정권을 세워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하던 석유 안보를 다변화하려는 배경이 있었죠. 당시 이라크는 세계 2위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안정적 친미 석유 공급처 확보가 핵심 목표였습니다. 석유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라크 전쟁은 당시 이라크가 석유 개발을 러시아, 프랑스 기업들과 이야기 중이었으며 침공 이후 미국과 영국 기업들이 이라크 유전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이전 CEO로 있던 방산 및 석유 서비스 회사 헬리버튼이 이라크 내 유전복구 및 군수물자 보급 사업을 따내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2003년 5월 바그다드가 함락되면서 전쟁을 공식 종료되었지만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부시 행정부의 정보 조작 및 정치적 동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권 붕괴 후 이라크 내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후에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듯이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 역시 글로벌 경쟁 판도를 바꾸려는 미국의 정교한 계산이 담긴 군사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미국은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였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페트로달러 수호입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찍어낸 돈의 상당수가 에너지, 즉 석유 결제에 사용됩니다. 만약 석유 결제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어진다면 달러 가치는 폭락합니다. 이란은 이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국가입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 원유를 수출할 때 달러 대신 위안화로 대금을 받고 있으며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말 유로화와 엔화 등을 이용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8년 초에는 모든 석유 거래에서 달러를 완전히 퇴출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도 있죠. 미국은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가는 가혹하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흔드는 배후인 이란을 억제하지 않고는 미국의 경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타격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이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장악력을 통한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해 왔는데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가장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받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물론 미국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은 셰일가스 덕분에 에너지 자립도가 높습니다. 중동을 흔드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 전쟁 전략이라 볼 수 있죠. 지금 시장의 주인은 미국인데 이란이라는 상인이 뒷골목에서 물건 배달을 방해하고 나랑 사이가 나쁜 중국과 새로운 거래 장구를 쓰려고 합니다. 협상도 해보고 타일러 봤지만 계속해서 물건값이 오르자 결국 뒷골목의 핵심 창고를 부수기로 한 거죠. 이로 인해 달인 상인들에게 이 시장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후티 반군이 민간 상선을 공격하자 글로벌 물류기업 머스크가 운항을 중단하여 이로 인해 유럽 내 테슬라 공장이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죠. 또 사우디와 중국이 석유 결제에 위안화를 도입하겠다고 논의를 한 것부터가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 밖에도 이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의 부재, 12일 전쟁을 통해서 본 이란의 방공망이 의외로 약하다는 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국제사회는 철저한 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미국이 단순히 이란의 민주화를 위해 군을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다시 말해 중동 리스크가 커질수록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이는 미국 경제의 강력한 하방 지지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격에서 보여준 정밀 타격 능력은 향후 AI와 드론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미국의 군사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달러를 지키고 물가를 잡으며 라이벌 국가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치밀한 경제적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사실상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